며칠만 잠을 설쳤다가 다시 회복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매일 밤 같은 시간대에 잠에서 깨고 몇 년 뒤에는 자꾸 깜빡하고 머리가 느려지고 늘 피곤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많은 분들이 그것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어젯밤 충분히 잤는데도 오늘 아침 머리가 무겁고 기운이 없고 쉽게 짜증이 난다면 오늘 이야기를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두셔서 노년 건강에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증상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늘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많은 어르신들이 조용히 견디고 있는 밤의 한 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작아 보이지만 기억력, 감정 상태, 삶의 에너지,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빨리 할수록 바꿀 기회도 커집니다. 저는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오랜 세월 그분들의 건강 이야기를 들으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심한 통증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뚜렷한 급성 질환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아주 익숙한 한마디를 하십니다. 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겉으로 들으면 막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서서히 진행되는 쇠퇴의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잠은 충분히 자고 있다고. 예전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든다고. 식사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지 않습니다. 몸은 충전되지 않은 것처럼 무겁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피곤합니다. 낮에는 멍해지고 대화하다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잊어버리고 물건을 들고도 왜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후가 되면 완전히 지치고 저녁이 되면 일찍 졸립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잠은 또 끊어집니다. 제가 더 자세히 여쭤보면 그제야 많은 분들이 별것 아닌 줄 알았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잠은 들지만 한밤중이나 새벽 무렵에 꼭 깬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확히 새벽 2시, 어떤 분은 3시, 어떤 분은 4시, 어떤 분은 몇 분 눈을 떴다가 다시 잠들고 어떤 분은 아예 뒤척이다 아침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밤이 지나면 다음날 몸이 조금 더 무거워진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나이 들면 그렇죠 선생님. 늙으면 잠이 줄어드는 거죠. 밤에 한 번 깨고 다시 자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수면 변화가 함례싼 것은 아닙니다. 잠은 단순히 눈을 감고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에게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근무 시간입니다. 깊고 끊기지 않는 잠에 들어가면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기억을 정돈하고 감정을 안정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며 신경계를 회복시킵니다. 하지만 잠이 자꾸 조각나면 그 일들은 끝까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하룻밤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흘 정도도 티가 안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몸은 계산서를 내밀기 시작합니다. 더 빨리 잊어버리고 집중하기 어려워지며 성격은 더 예민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며 낮에는 의욕이 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게을러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지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70대 남성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말씀도 차분하시고 직접 운전도 하시며 생활도 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는 사람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고 방에 들어가서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다고 걱정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수면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니 이미 수년째 거의 매일 밤 잠에서 깨고 계셨습니다. 매일 한 번은 깨고 어떤 날은 두 번도 깨셨습니다. 그분의 잠은 더 이상 하나의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조각으로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각난 잠 속에서 뇌는 온전히 회복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노년의 운명이라 생각하며 너무 오래 참고 삽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은 줄어들고 생체 리듬은 흔들리기 쉬우며 소리, 빛, 온도에도 더 민감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수없이 본 것은 밤중에 여러분을 깨우는 이유가 단지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몸이 아직 편안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는 언제나 안전을 우선합니다. 몸 어디선가 작은 불편감이 올라오면 뇌는 경계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경계 상태에서는 깊은 잠이 어렵습니다. 그 불편감은 때로 아주 사소합니다. 낮에는 느끼지 못할 정도이고 통증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처럼 조용한 시간에는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춥거나 몸이 지나치게 긴장되어 있거나 답답하거나 목이 마르거나 말초 순환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작은 신호들이 새벽 3시에 눈을 뜨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에게서 이 문제와 생각보다 깊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자주 잊히는 한 부위가 있습니다. 몸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곳, 바로 다리입니다. 제가 발에 대해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불면은 머리, 심장, 약, 불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발처럼 뇌와 멀리 떨어진 부위가 밤중 각성에 영향을 준다고 믿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어르신들을 관찰하며 저는 이 현상이 매우 분명하게 반복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깊고 끊기지 않게 주무시는 분들은 대체로 하체가 더 따뜻하고 더 이완되어 있으며 잠들기 전 불편감이 적었습니다. 반대로 밤중에 자주 깨는 분들은 아주 사소한 불편을 호소하셨습니다. 본인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증상들입니다. 누우면 발이 차갑고 뒤꿈치가 거칠고 건조하며 발바닥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하고 가끔 저릿저릿하며 계속 발을 움직이고 싶고 뚜렷이 아픈 곳은 없지만 그냥 편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낮에는 걸어 다닐 수 있으니 그냥 넘깁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모든 소리가 잦아들면 뇌는 그런 미세한 신호들을 더 또렷하게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발이 조금 건조하거나 차가운 것만으로도 잠을 설치나요? 대답은 그럴 수 있습니다. 뇌는 불편함의 크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호의 유무와 반복으로 판단합니다. 작은 자극이라도 반복되면 신경계는 계속 경계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아주 약한 경계만 있어도 깊은 잠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70세에 가까운 여성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잠드는 것은 아주 빠르다고 하셨습니다. 누우면 금방 잔다고요. 그런데 새벽만 되면 꼭 깼고 두 발을 침대 시트에 비벼야 다시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건조하고 따갑고 찌릿한 느낌 때문에 완전히 잠이 깨버렸습니다. 그분은 그저 날씨 탓이라 생각하셨습니다. 피부가 원래 건조해서 그렇다고 여겼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뒤꿈치 피부는 가볍게 갈라져 있었고 말초 순환은 좋지 않았으며 발은 필요 이상으로 차가웠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 문제들이 밤새 뇌가 경계를 늦추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뇌는 야간 경비원과 같습니다. 아주 작은 낯선 소리만 들어도 깊이 잠들지 못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졸음만 억지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수면제를 더 드시고 잠들기 전 술을 조금 마시고 너무 피곤해질 때까지 영상을 보고 억지로 눈을 감고 누워 계십니다. 이런 방법들은 잠드는 속도를 높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뇌를 안심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빨리 잠드는 것과 깊이 자는 것은 다릅니다. 오래 잔다고 회복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8시간을 주무셔도 아침에 밤을 새운 것처럼 피곤합니다. 겉으로는 잤지만 속에서는 잠이 계속 잘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자주 말씀드립니다. 잠을 잘 자고 싶다면 어떻게 빨리 잘까만 묻지 마십시오. 내 몸을 아직 편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대답은 아주 단순한 곳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방이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저녁 식사가 너무 늦거나 가벼운 갈증이 있는데 모르고 지나치거나 물을 잘못된 시간에 몰아서 마셔 밤에 화장실을 가거나 피부가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발이 차갑거나 휴대전화 때문에 뇌가 자극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 몸이 이완될 시간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우리는 머리만 지나치게 돌보면서 몸이 머리로 보내는 신호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런 관찰 끝에 저는 밤중에 자주 깨는 많은 어르신들께 아주 단순한 습관 하나를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약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며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잠들기 약 15분 전에 하는 작은 의식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발을 씻으십시오. 뜨겁게 하지 마십시오.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혈관이 편안히 이완될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발가락 사이와 뒤꿈치까지 잘 말리십시오. 그리고 발바닥과 뒤꿈치에 순한 보습제를 얇게 바르십시오. 마지막으로 깨끗하고 통기성 좋은 얇은 양말을 신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듣고 웃으십니다. 젊을 때부터 한 번도 안 해본 건데요. 잠이 문제지 발이 아픈 건 아닌데요. 이미 별별 걸 다 해봤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이해합니다. 단순한 해결책은 쉽게 무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체는 언제나 복잡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저 올바른 조건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은 안전하다는 신호, 말초 순환이 안정되었다는 신호, 불편한 자극이 줄었다는 신호, 이제 경계를 풀어도 된다는 신호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시 오신 분들은 흥미로운 변화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꼭 길어진 것은 아닌데 덜 놀라 깬다고 하셨고, 아침에 머리가 더 가볍다고 하셨으며, 밤새 뒤척이는 일이 줄었다고 하셨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새벽 가까이까지 끊기지 않고 잤다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몸에 막힌 지점을 제대로 도와주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입니다. 왜 발이 따뜻하고 촉촉한 것이 중요할까요? 발에는 매우 많은 신경 말단과 작은 혈관망이 있습니다. 이 부위가 차갑고 건조하고 당기고 불편하면 뇌는 빠르게 그 신호를 받습니다. 반대로 이 부위가 이완되고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면 뇌는 정반대의 신호를 받습니다. 지금은 괜찮다. 뇌가 괜찮다고 믿는 순간 잠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모든 불면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심한 통증이 있거나 수면 무호흡이 의심되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심한 야간뇨가 있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약물 부작용이 의심된다면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이 자주 깨는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몸을 안정시키는 접근이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단순한 것은 지나치고 복잡한 것만 찾습니다. 더 강한 약, 더 신기한 비법, 더 비싼 기기를 찾습니다. 하지만 몸이 진짜 원하는 것은 훨씬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 안정된 체온, 차분한 신경계, 그리고 안전하다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보는 또 하나의 큰 실수가 있습니다. 잠을 못 잘수록 저녁 시간에 몸을 더 심하게 몰아붙인다는 점입니다. 그 행동이 오히려 뇌를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모든 것을 더 강하게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몸을 더 엄격하게 다루면 빨리 다시 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잠을 자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수록 뇌는 더 긴장하고 더 쉽게 쉬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악순환에 들어간 많은 어르신들을 보았습니다. 밤이 되면 걱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밤 또 깨면 어쩌나? 내일 또 피곤하면 어쩌나? 기억력이 더 나빠지면 어쩌나? 혈압이 오르면 어쩌나? 또 아침까지 천장만 보고 누워 있으면 어쩌나? 그리고 바로 그 두려움이 뇌에게는 경보 신호가 됩니다. 뇌는 실제 위험과 반복해서 상상하는 위험을 완벽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시험을 앞둔 사람처럼 긴장한 상태로 침대에 누우면 신경계는 깊은 휴식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 불안 속에서 많은 분들은 맞는 것 같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행동들을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야간뇨가 걱정되어 너무 이른 시간부터 물을 끊습니다. 저녁 6시만 되어도 물 한 모금도 안 드십니다. 그러면 밤새 몸은 가벼운 탈수 상태가 되고 입과 점막은 마르며 심장은 더 예민하게 뛰고 오히려 더 쉽게 잠에서 깹니다. 어떤 분은 속이 더부룩할까봐 저녁을 너무 적게 드십니다. 그러면 밤늦게 은근한 공복감이 생기고 혈당이 흔들리며 뇌가 다시 깨어버립니다. 어떤 분은 잠들기 직전에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합니다. 처음에는 편안한 듯하지만
이후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피부는 더 건조해지며 심장은 빨라지고 신경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 졸리지도 않은데 너무 일찍 침대에 눕습니다. 2시간 동안 잠을 기다리며 누워 있다가 침대를 휴식의 장소가 아니라 걱정의 장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떤 분은 시계를 계속 확인합니다. 1시, 2시, 3시, 시계를 볼 때마다 뇌는 다시 확인합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 행동들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라도 방향이 틀리면 몸에는 부담이 됩니다. 박에서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말씀드립니다. 잠은 손 위에 내려앉은 새와 같습니다. 꽉 움켜쥐면 날아가고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다시 내려앉습니다. 어르신들이 밤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억지로 자는 것이 아닙니다. 잠이 스스로 오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3가지입니다. 규칙적이고 부드럽고 충분해야 합니다. 규칙적이라는 것은 생활 시간이 비교적 일정한 것입니다. 오늘은 밤 9시에 자고 내일은 새벽 1시에 자는 식이 아니고 주말마다 늦게 자며 보상 수면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몸은 즉흥성보다 리듬을 좋아합니다. 부드럽다는 것은 잠들기 전 자극을 줄이는 것입니다. 조명은 더 은은하게, 소리는 더 잔잔하게,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콘텐츠는 줄이고 잠들기 직전 논쟁, 긴장되는 뉴스, 머리를 무겁게 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물도 적당히, 영양도 가볍게 충분히, 체온도 편안히, 몸 상태도 무리 없이 맞추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안 되고 지나쳐도 안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게 극단으로 갑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거나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거나 저녁을 너무 많이 먹거나 지나치게 굶거나 너무 두껍게 입거나 반대로 몸이 떨릴 만큼 차갑게 지냅니다. 잠은 극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68세 남성 한 분은 새벽 3시에 꼭 깬다고 하셨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해봤다고 말씀하셨지요. 생활을 자세히 여쭈어 보니 저녁 식사 후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 진한 차를 3잔 마시고 졸리지도 않은 밤 9시에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로 뉴스 영상을 보다 눈이 감기면 주무셨습니다. 본인은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진한 차는 신경계를 자극하고 화면 빛은 수면 호르몬 분비를 늦추며 너무 일찍 누워있는 습관은 뇌에게 침대를 깨어있는 장소로 학습시켰습니다. 이 3가지만 바꾸자 몇 주 후 잠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잠을 멀어지게 하던 힘들을 치운 것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오랫동안 불면이었는데도 나아질 수 있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합니다.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단, 인내심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문제는 너무 빨리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틀 해보고 변화가 없으면 멈추고 3일 해봤는데 아직 힘들면 또 다른 방법으로 바꿉니다. 몸은 3일 만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3일 만에 회복되는 경우도 드뭅니다. 신경계가 다시 안전함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고 생체 시계가 다시 리듬을 맞추는 시간이 필요하며 뇌가 밤은 더 이상 싸움의 시간이 아니라고 믿게 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매일 밤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는 것은 큰 진전입니다. 다시 잠드는 시간이 10분 빨라지고 깨는 횟수가 한 번 줄고 아침 머리가 조금 덜 무겁고 오후 짜증이 조금 줄었다면 그것은 몸이 응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작은 변화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병도 작은 누적으로 오고 건강도 작은 누적으로 돌아옵니다. 또 많은 분들께 저는 이런 생각을 버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젯밤 망쳤으니 오늘도 끝났다. 하룻밤 잠을 설쳤다고 모든 것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무너뜨리는 것은 몇 달씩 이어지는 공포와 체념입니다. 어젯밤이 좋지 않았다면 오늘 아침에도 제 시간에 일어나고 햇빛을 보고 가볍게 움직이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밤은 여전히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몸은 감정 기복보다 꾸준함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잠이 좋아질 때 제가 매우 자주 보는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억력과 기분이 함께 밝아집니다. 깜빡하던 분은 덜 깜빡하고 쉽게 화내던 분은 부드러워지며 밖에 나가기 싫던 분은 산책하고 싶어지고
늘 피곤하던 분은 집안의 작은 일이라도 해보고 싶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정신력이 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드디어 이전보다 충분히 쉬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뇌가 덜 지치면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오래 유지하려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마지막 요소가 있습니다. 낮에 어떻게 사느냐가 밤에 어떻게 자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잠을 잘 자는 사람들과 오래 불면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차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단지 불을 끄고 눈을 감는 순간부터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까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어르신들을 지켜보며 저는 밤의 수면은 대개 낮 동안 이미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밤은 침대에 눕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하루 종일 자연광을 거의 보지 못하고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너무 오래 앉아 있고 계속 긴장하며 지내고 식사 시간이 들쑥날쑥하고 저녁 직전까지 머리를 자극하는 생활을 했다면 밤이 되어도 뇌는 지금이 쉴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잠을 잘 자는 분들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생활의 리듬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햇빛을 보고 꾸준히 몸을 움직이며 낮 동안 몸을 써서 밤에는 자연스럽게 쉬고 싶어지고 식사 시간도 대체로 일정하며 저녁 시간을 걱정을 몰아서 처리하는 시간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큰 차이입니다. 제가 만난 70대 여성 한 분은 2년째 불면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매트리스를 바꾸고 베개를 바꾸고 여러 종류의 차를 마셔보고 인터넷에 온갖 방법도 다 해보셨지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낮 생활을 자세히 여쭈어 보니 거의 하루 종일 집 안에만 계셨고 햇빛을 거의 보지 않았으며 TV를 오래 보며 앉아 계셨고 다리가 피곤할까봐 걷기를 피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주 단순한 몇 가지만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15분에서 20분 정도 밖에 나가 햇빛 보기, 아침 식사 후나 오후에 짧게 걷기, 1시간 앉아 있으면 반드시 일어나기, 저녁에는 긴장되는 TV 프로그램 줄이기,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편안히 이완하기. 한 달 뒤 그분이 말씀하신 첫 변화는 잠이 아니었습니다. 기분이 먼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더 밝아진 느낌이 들고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우울감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잠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잠과 마음 상태는 서로를 끌어올리기도 하고 함께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잠이 나쁘면 기분이 가라앉고 기분이 가라앉으면 잠은 더 나빠집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반대 방향의 좋은 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햇빛을 보고 조금 더 규칙적으로 먹고 저녁 자극을 줄이고 잠들기 전 몸을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이 조금 좋아지고 기분도 조금 좋아지고 다시 자신을 돌볼 힘이 생깁니다. 현실에서 건강은 이렇게 돌아옵니다. 시끄럽지도 않고 극적이지도 않지만 매우 진실된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이 때문에 실망하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가져갑니다. 젊을 때의 폭발적인 에너지, 늦게 자도 버티던 힘, 빠르게 회복되던 능력. 하지만 시간은 적응하는 능력을 완전히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60세, 70세, 그 이상이 되어도 몸은 여전히 올바르게 돌보면 반응할 줄 압니다. 조금 더 깊은 잠, 조금 더 안정된 걸음, 조금 더 또렷한 기억, 조금 더 덜 의존하는 생활. 이 모든 것은 노년기에 매우 큰 승리입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극적인 변화만 가치 있다고 믿게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달이 지난달보다 덜 깬다면 그것이 발전입니다. 아침에 덜 피곤하다면 그것이 발전입니다. 잠이 좋아져 가족에게 덜 짜증낸다면 그것이 발전입니다. 손주와 더 오래 놀 수 있다면 그것이 발전입니다. 바로 이런 작은 변화들이 삶의 질을 만듭니다. 오랜 세월 진료하며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큰 병 그 자체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는 시점을 지나치게 늦춘다는 점입니다. 조금 한가해지면 하겠다고 하고, 자녀 걱정이 끝나면 하겠다고 하고, 계절이 바뀌면 하겠다고 하고, 더 건강해지면 걷겠다고 하고, 잠이 좋아지면
바꾸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오래된 습관은 더 깊어지고 1년이 지나면 몸의 예비력은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들으시며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 만에 인생 전체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단지 더 나은 밤 하나를 시작하면 됩니다. 잠들기 전 긴장을 조금 줄이고 화면에서 조금 더 일찍 멀어지고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발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유지하고 물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지도 말고 지나치게 참지도 말고 비교적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햇빛을 보고 조금 움직이십시오. 그 다음 다시 반복하십시오. 지속되는 건강은 대개 단순한 것들을 오래 반복할 때 생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배운 가장 중요한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몸은 아주 오래 침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거짓말하지는 않습니다. 방치하면 신호가 나타납니다. 밤잠이 얕아지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으며 오후에는 다리가 무겁고 머리는 흐려집니다. 하지만 귀 기울이고 제때 반응하면 몸은 정반대의 방식으로도 응답합니다. 잠은 더 깊어지고 몸은 더 가벼워지고 머리는 더 맑아지고 삶은 더 편안해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노년을 더 건강하고 더 가볍고 더 편안하게 만드는 단순하지만 가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